내가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된 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늦은 나이였다. 40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하늘길에 몸을 실을 기회가 찾아왔으니 말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학생만 되어도 배낭 메고 동남아니 유럽이니 훌쩍 떠난다지만 내가 살던 시절엔 여행은 큰 맘먹고 가는 행사였고 특히 비행기는 텔레비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나라에 탈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야, 우리 제주도 가자. 제주도? 순간 귀가 번쩍했다. 물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나 신문사진에서 수없이 본 적은 있었다. 감귤밭, 한라산, 푸른 바다, 그리고 도라르방. 하지만 막상 내가 가본 적은 없었다. 서울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다 보니 바다는 속초나 동해가 전부였고 섬은 TV 화면 속 풍경일 뿐이었다. 근데 배 타고 가는 거야? 아니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비행기지.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비행기라니. 그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건 영화 속 장면들이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은빛 날개, 창가에 비친 구름 바다, 그리고 어쩐지 조금은 무섭게 느껴지는 쿵쾅쿵쾅 엔진 소리. 비행기 표를 끊고 나서부터 나는 며칠 동안 잠이 오질 않았다. 이걸 타면 과연 살아서 내려올 수 있을까? 별별 상상을 다 했다.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와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당신 왜 이렇게 잔뜩 긴장했어? 아니, 나 비행기 처음 타잖아. 괜히 떨어지면 어떡해? 에이,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한데? 차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비행기 안에서 멀미를 할까봐 걱정이었다. 배멀미는 몇 번 겪어봤는데 그 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서 동네 약국에 들러 멀미약을 챙겨두고 물티슈며 사탕이며 이것저것 가방에 꽉꽉 채워 넣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새벽부터 눈이 번쩍 떠졌다. 밤새 뒤척이느라 거의 못 잔 상태였지만 설레는 마음의 피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집 앞에서 공항버스를 타는데 버스에 올라탄 순간부터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버스 좌석마다 여행 가방이 놓여 있고 사람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다. 모두가 나보다 훨씬 여유 있어 보였다. 아휴, 나만 이렇게 긴장한 건가?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점점 김포공항에 가까워지자 심장이 두근두근 발끝까지 떨렸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넓고 번잡한 풍경에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줄지어 서서 수속을 밟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낯선 도시 이름들이 줄줄이 떠 있었다. 친구는 능숙하게 표를 챙기고 짐을 붙였지만 나는 그저 그녀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바빴다. 야, 여권은 챙겼지? 아니, 제주도 가는데 무슨 여권이야? 농담이야, 농담. 친구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순간 진짜로 식은땀이 났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탑승구 앞에 앉아 기다리는데 그제야 실감이 났다. 곧 내가 커다란 금속 덩어리에 올라타 하늘로 날아오른다니. 하얗게 빛나는 날개, 매끈하게 빛나는 동체. 와, 저걸 내가 진짜 타는 거야?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나는 손수건을 꾹 쥐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승객 여러분,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줄을 서서 비행기로 향하는 발걸음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 통로를 지나 비행기 문 앞에 서자, 와, 이게 진짜구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자 독특한 기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향이, 아, 드디어 내가 비행기를 타는구나라는 실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다. 승무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나는 긴장한 나머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매니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온몸을 울리는 듯했다. 승무원들이 앞에 서서 안전수칙을 설명하는데 솔직히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었다. 말은 들리는데 나는 그저 머릿속으로 곧 저게 하늘로 뜬다, 곧 뜬다만 반복했다. 옆자리 친구는 태연하게 창밖을 보며 야, 그냥 버스 타는 거랑 똑같아. 긴장 풀어라고 말했지만
내 귀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쿵쿵.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이고야, 움직인다. 나도 모르게 작은 비명이 튀어나왔다. 앞뒤 사람들은 태어난데 나만 혼자 긴장해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활주로에 들어서자 엔진 소리가 커지며 갑자기 속도가 붙었다. 마치 대형 버스가 갑자기 풀가속을 하는 것 같았다. 몸이 의자에 꽉 눌리며 뒤로 밀려나는데 그 순간 심장이 목까지 튀어나올 뻔했다. 으악.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옆자리 친구는 배꼽 잡고 웃었다. 잠시 후 신기하게도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며 창밖 풍경이 달라졌다. 순식간에 건물들이 작아지고 강물이 가늘어지더니 어느새 구름 사이를 헤치며 올라가고 있었다. 와. 놀라움에 입이 떡 벌어졌다. 구름이 발 아래 펼쳐져 있는 광경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다. 꼭 솜사탕 바다 같았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딱 붙이고 연신 감탄했다. 야, 진작 타볼 걸 그랬다. 내가 감격에 겨워 말하자 친구는 킥킥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보잖아. 나중에 손주들한테 얘기해 줄 거리 생겼네. 잠시 후 승무원들이 음료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작은 카트가 좁은 통로를 달려오는데 그 모습조차 신기해 보였다. 손님, 음료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저 물이요, 물.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단숨에 대답해버렸다. 그런데 옆자리 친구는 커피 하나 주세요 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순간 나도 멋지게 커피 시킬 걸 하고 괜히 아쉬워졌다. 물을 받아들고 마시는데 갑자기 작은 기류 흔들림이 왔다. 컵 속 물이 파르르 떨리며 내 옷에 쏟아졌다. 어머나. 놀라서 소리치자 옆자리 친구가 휴지를 내밀며 말한다.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 와중에 나는 괜히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비행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승무원에게 물어보자 친절히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좁디 좁은 통로를 더듬더듬 가다 보니 양쪽으로 승객들이 앉아 나를 구경하는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더 비좁았다.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일을 보라고. 모든 게 신기했다. 잠시 후 옆자리 뒷좌석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첫 비행기세요? 아까 이륙할 때 깜짝 놀라시던데.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네, 처음이에요. 티 났죠? 그러자 아주머니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저도 그랬어요. 다 그래요, 다. 금방 익숙해져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놓였다. 세상에,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한참을 구름 위를 달리던 비행기는 어느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창밖을 보니 푸른 바다와 점점이 흩어진 섬들이 눈에 들어왔다. 야, 저기 보여. 저게 제주도야. 친구의 말에 나도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다. 마치 그림 엽서처럼 펼쳐진 바다와 녹색의 땅이 눈앞에 가까워오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쾅! 덜컥!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이 튕겨나가는 줄 알았다. 아이고야.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주변 승객들은 태어난데 나만 난리를 친 셈이었다. 친구는 배를 잡고 웃으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첫 착륙 때 다들 그래. 하며 나를 달랬다. 하지만 내 귀에는 살았다라는 말만 울렸다. 드디어 비행기 문이 열리고 사다리를 내려와 땅을 밟는 순간. 오, 여기가 제주도구나. 비행기에서 내린 것뿐인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은 성취감이 밀려왔다. 활주로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도시와는 확실히 달랐다. 짭조름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친구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기대해라.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도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내 캐리어가 평범한 검정색이라 다 비슷비슷해 보였던 것이다. 눈을 크게 뜨고 찾고 있는데 순간 내가 저거 내 건가? 하고 집으려는 순간 뒤에서 한 아저씨가 달려와. 저거 제 겁니다.
하고 외치는 게 아닌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연신 사과하며 물러섰다. 친구는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야, 내 캐리어에 리본이라도 달아야겠다. 공항을 나서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고 기사님들이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파랬다. 바다 냄새가 확 풍겨와 아, 진짜 제주구나 실감이 났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에는 감귤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이 너무 신기해서 고개를 창밖에 내밀 듯 바라봤다. 그때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다. 처음 오셨죠? 다 티납니다. 그 말에 차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짐을 풀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첫 끼는 당연히 제주 흑돼지였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를 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야, 이거 비행기 멀미 다 날아간다. 고기와 소주 한 잔이 들어가니 긴장이 풀리며 아,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친구와 건배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평생 기억할 거야. 내 첫 비행, 내 첫 제주 여행.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쏟아질 듯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그 많은 별들을 보며 잠시 멍해졌다. 아, 내가 정말 다른 세상에 와 있구나. 숙소의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탁 트인 풍경, 멀리 떠있는 배, 그리고 파도 소리. 평생 서울 시내 빌딩만 보며 살아온 내게는 그야말로 그림 엽서 속 풍경 같았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나는 괜히 팔을 벌리며 제주도야, 나왔다. 하고 속으로 외쳤다. 그때 친구가 옆에서 너 드라마 찍냐? 며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제주도의 별빛 아래에서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베개를 껴안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여행의 시작은 역시 음식이었다.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니 주변 지인이 갈치를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준 갈치집으로 갔다. 커다란 은빛 갈치가 길게 펼쳐져 나왔는데 그 길이가 무려 내 팔뚝보다 길었다. 순간 나는 이걸 어떻게 다 먹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첫 입을 넣는 순간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와, 이래서 제주도 하면 갈치구나. 그런데 문제는 양념이 너무 매웠다는 것. 나처럼 맵찔이는 물을 들이키며 얼굴을 붉혔고 친구는 야, 이 정도도 못 먹어? 하며 껄껄 웃었다. 그 장면을 찍어서 올렸으면 요즘 유튜브 먹방 못지않게 반응이 왔을 거다. 배를 채운 후 우리가 향한 곳은 제주도의 상징 같은 도라르방이 있는 관광지였다. 입구에서부터 도라르방이 지키고 서 있었는데 다들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느라 줄을 서 있었다. 나도 괜히 허리를 숙여 도라르방에 코를 쓰다듬었다. 아들 낳게 해준다는 속설이 있다는데 이미 자식 다 낳은 나로서는 그냥 재미 삼아 한번 해본 거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이 우리도 아기 낳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하는 걸 보니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하고 그 생각에 잠시 추억 여행을 떠나듯 웃음이 났다. 제주도에 왔으니 성산일출봉을 빼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라가 보니 생각보다 경사가 가팔랐다. 젊은이들은 후다닥 뛰어 올라가는데 나는 두 계단만 오르니 벌써 숨이 턱까지 찼다. 중간쯤에서 잠시 앉아 땀을 식히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아이고 저도 젊을 땐 저렇게 뛰었는데 지금은 다리에 알만 배겨요 라며 웃으셨다. 서로 공감 어린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 짧은 순간 낯선 사람과도 친구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끝까지 오르고 나서야 보인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지만 그 시원함이 온몸을 휘감으며 마치 모든 피로를 씻어내주는 듯했다. 성산일출봉을 내려오자마자 기념품 가게로 향했다. 귤, 초콜릿, 말, 인형, 도라르방, 열쇠고리. 뭐 하나 안 사고는 못 베길 분위기였다. 결국 나는 지갑을 열고 말 모양 자석을 샀다. 집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제주도 생각이 날 거라며. 그런데 문제는 그걸 챙기면서 지갑을 가게에 두고 나온 거다. 다행히 가게 아주머니가 손님, 지갑 두고 가셨어요. 하고 달려와 주셨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제주도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지갑을 잃어버릴 뻔하다니. 그날 이후 나는 가방을 닫을 때마다 3번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저녁 무렵 숙소 근처 해변을 걸었다. 바닷가 석양은 불그스름하게 물들며 하루를 정리하는 듯했다. 발밑 모래가 서걱서걱 소리를 내고 파도가 찰싹찰싹 밀려왔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바람과 바다 소리에만 집중했다. 둘째 날 아침 우리는 과감히 택시 대신 시내버스를 타기로 했다. 제주도 버스 타면 풍경 보는 맛이 있대.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괜히 모험심이 생겼다. 하지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노선도를 보는데 숫자와 글자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이거 어디서 갈아타는 거야? 글쎄 그냥 기사님께 물어보자. 버스에 오르자마자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했더니 기사님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거기서 내리면 돼요 하고 알려주셨다. 그 순간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다. 버스가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데 창밖으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도착한 곳은 해녀의 집이라고 불리는 식당 근처였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해산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우리는 전복죽을 시켰는데 그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이 잊히지 않는다. 친구는 이거 먹으러 제주도 다시 와야겠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비행기 공포만 이겨내면 진짜 다시 와도 좋겠다며 웃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니 우리가 타려던 버스가 눈앞에서 부아앙 하고 출발해버렸다. 순간 영화처럼 카메라 슬로우 모드로 버스가 멀어져 갔다. 야, 저거 타야 하는데? 우리는 뛰어가 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덕분에 정류장에서 40분을 기다려야 했다. 햇볕이 따갑게 내려쬐고 바람은 강하게 불었다. 친구는 이게 여행의 묘미야 하며 웃었지만 나는 속으로 묘미보단 고생인데 하고 생각했다. 그래도 기다리며 근처 카페에 들어가 시원한 한라봉 주스를 마셨다. 상큼한 맛이 목을 시원하게 적시자 버스를 놓친 것도 오히려 좋은 추억이 되는 듯했다. 둘째 날 밤 숙소 근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도시에서 늘 보던 희미한 하늘과는 전혀 달랐다. 그날 밤 창문 너머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비행기 공포를 안고 시작했던 제주 여행이 이제는 조금씩 설렘으로 바뀌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내음이 가볍게 스며들었다. 오늘은 좀 걷자. 올레길 가보자. 친구의 제안에 나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왕 온 김에 발이 닿는 대로 걸어보기로 했다. 올레길 초입에 서자 좁은 돌담길과 푸른 바다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발걸음을 리드미컬하게 이끌었고 바람은 마치 응원하듯 등을 밀어주었다. 걷다 보니 작은 마을을 지났다. 어느 집 앞에서 하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우리가 잠시 멈춰 서자 강아지는 앞장서듯 길을 걸었다. 얘가 가이드네. 우리는 웃으며 강아지를 따라 걷다가 어느새 마을 어기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다. 강아지가 멈추더니 마치 여기까지가 내 구역이라는 듯 돌아갔다. 그 순간 여행이 주는 소소한 마법 같은 순간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올레길 중간에 감귤밭이 펼쳐졌다. 주황빛 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은 동화 속 풍경 같았다. 농장 주인이 우리를 보고는 맛 좀 보시라며 귤을 몇 개 건네주셨다. 껍질을 까자 향긋한 향이 번지고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함과 상큼함이 동시에 퍼졌다. 순간 이 맛을 집에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여행의 맛은 여행에서만 느끼는 게 제일 진하다는 걸 깨달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표지판을 놓쳤는지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 야, 우리 지금 어디야? 몸은 힘들고 발은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우연히 들어선 길은 더 아름다웠다. 결국 길을 한참 돌아 나왔지만 친구와 나는 이게 진짜 여행의 묘미다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셋째 날 저녁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해산물 모둠을 먹었다. 신선한 전복, 새우, 그리고 통통한 소라까지.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맛이 제주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듯했다. 식당을 나와 바닷가에 앉으니 노을이 천천히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점점 붉게 변하고 다시 푸른 어둠으로 물들어갔다. 야, 진짜 잘 왔다. 친구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 공포 때문에 망설였던 게 무색할 만큼 이번 여행은 내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았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숙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벌써 돌아가야 한다니 아쉽다. 친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편안함도 함께 찾아왔다. 짐을 챙기며 방을 둘러보니 사소한 물건들조차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입구에 걸린 우산, 어제 입었던 바닷바람 묻은 옷, 탁자 위에 남은 감귤 껍질까지. 여행의 끝은 늘 되돌아보기였다.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눈에 담기지 않을까 싶어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다. 다음엔 꼭 가족이랑 와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지나가는 돌담길과 바다를 오래도록 눈에 담았다. 친구와 나는 버스 안에서 계속 제주 얘기를 했다. 강아지가 길 안내하던 일, 감귤밭에서 얻어먹던 귤, 길을 잃고 한참 웃었던 순간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행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고 웃음만 남았다.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니 이번엔 마음이 훨씬 가벼웠다. 처음 비행기를 탈 때의 긴장감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한번 해본 사람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이제는 창가 자리도 무섭지 않아. 나는 괜히 창밖을 보며 친구에게 으스댔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 이륙하는 순간 처음과 달리 마음속에서 설렘이 먼저 올라왔다. 구름 사이를 뚫고 올라가니 마치 또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 평온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처음은 늘 두렵지만 두려움을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비행기는 곧 서울에 도착했다. 공항에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분명 익숙한 공기인데 제주에서의 며칠이 내 마음을 달라지게 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해 캐리어를 풀면서 바닥에 남은 모래 알갱이가 보였다. 그 작은 모래가 제주를 다시 불러오는 듯했다. 다음엔 가족과 함께 아니면 또 친구랑.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번 여행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비행기를 타도 된다는 용기,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여행의 감각을 잊지 않고 살아갈 힘이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니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던 하얀 구름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다니, 내가 제주를 다녀오다니.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걸.